앞판에 있는 옆면, 옆선 있는 부위, 한복에서는 견마기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겨드랑이 아래쪽 패턴에서는 앞판 2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원단에 따라서 뭐 바이어스 방향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식서 방향으로 살려서 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몸판 그대로 하시고 주머니 부착선이라는 곳이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2개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머니겠죠. 중간에는 주머니 입술감 자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단을 하실 때는 위에 부분만, 여기 위에 부분에 어디까지 동그라미 2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까지 입술이 먼저 얹어지고 그 안쪽으로, 입술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리까지 겉감으로 재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술 자리 아래쪽에는 주머니 안감을 이용하십니다. 재봉선은, 재단선은 여기 동그라미 2개가 배제되어 있는 선입니다. 주머니 안쪽 이렇게 해서 몸판, 여기는 손바닥감이 되겠죠. 주머니의 손바닥감입니다. 그 다음 손등감. 손등감은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아래쪽이 손등감이겠죠. 그러면서 겉감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입술다리, 입술감. 안쪽에 주머니 손등감이 필요하겠죠. 겉감 재단, 주머니 입술감 재단, 그리고 주머니 손등감 재단. 재단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겉감에서 나오는 손등감이겠죠. 주머니에 입술감 이렇게 붙겠죠. 우리는 이렇게 재봉을 해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안쪽 이렇게 재봉을 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이어주면 옆에 넣는 선이 생기겠죠. 주머니가 생기겠죠. 그러면 재봉을 해 보겠습니다. 옆의 위쪽 부분 손바닥감이 있는 곳입니다. 서로 끝과 끝이 마주 보이도록 놓으시고 내려서 상침 한번 해줍니다. 상침을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시접이 딱딱하게 붙으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 누비실이 잘 터집니다. 재단을 하고 나면 끝부분이 우리가 자꾸 움직이다 보면 이 부분이 잘 터지는 거, 뭐 누비 원단을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그런 걸 예방해 주기 위해서도 상침을 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아랫부분, 먼저 입술감부터 붙이겠습니다. 심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향이 되게 (1cm) 시접보다 조금 작게 해주십시오. 밀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 손등감 같은 모양이죠. 안방만 구별하셔서 놓으시고 1cm로 재봉해 주십니다. 눕혀서 시접만 시침해 주십니다. 상침해 주십니다. 이쪽으로 안감 쪽으로 넘겨서, 그럼 요렇게 2개가 연결이 되고 안에서 봤을 때는 깔끔하게 나오죠. 요 2개를 같이
놓으실 겁니다. 넛지 표시 있었습니다. 입구 표시, 주머니 입술감 표시 있었죠. 고선에 맞추어서 주머니감, 손바닥감, 손등감, 겉감 합쳐서 놓으시고 시침하십니다. 여기도 입술감의 넛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시침하십니다. 자, 이러면 주머니 부분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감을 준비해 주셨으면 이제 모든 재단했던 누빔 원단을 오버록을 해 주십시오. 앞판 뒷판, 뒷판의 이 옆면까지 해서 모두 오버록 해 주십니다. 오버록 하는 이유는 누빔선 터짐을 예방하고 이 원단이 두꺼워서 시접이 두툼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판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각 곳에 넛지점 있는 거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될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깃을 카라를 달았을 때 부착하는 지점, 여기가 다트처럼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간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옷을 옆으로 살짝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앞 완성선을 기준으로 접어서 다려보면 이렇게 그 안단이라고 하는 부분과 몸판의 이 어깨 부분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목선에서 차이가, 위치 차이가 나죠. 이렇게 원래는 이런 형태였는데 여기에 다트를 주기 위해서, 깃을 부착할 수 있는 다트를 주기 위해서 이 전체의 몸판을 살짝 눕혀놨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재단을 하시면 달라집니다. 안단과 몸판의 어깨 쪽, 여기 목선 쪽은 서로 각도가 다릅니다. 자, 이 부분에 깃을 부착하기 위해서 여기는 주름이 있는 그 부분, 깃 중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깃 중에서 여기 주름이 있는 부분, 그리고 깃의 완성선 부분까지 넛지점이 있었습니다. 원단을 주로 이런 누빔지를 이용할 경우 뒷부분에 심지를 부착해 주십니다. 소미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를 부착해 주시고 여기 부분에 심지를 부착한 지점에 표시가 나는 초크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심지 위에. 근데 이렇게 심지 위에 부착 지점을 표시를 하려니 표시가 안 난다 하실 경우에는 다트선을 미리 시침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뒤에서도 잘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운데를 잘라 주셔야 요 안에 깃을 넣어서, 카라를 넣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시하시는 것보다는 시침을 한번 해서 가위밥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밑단 한번 보겠습니다. 밑단에도 다트가 있었습니다. 이 다트는 그냥 접어서 이렇게 다트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 안단과 밑단의 연결 부위, 요 부위가 생기겠죠. 안단과 밑단의 연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조각부 누빔처럼 이 지점부터 해서 안감이 같이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요 끝에서부터 안감이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대각선으로. 완성선으로 접어서 다려주십니다. 완성선은 4cm의 시접을 주라고 했습니다. 4cm 시접. 그리고 안단이 접는 선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표시, 실표터는 실표뜨기 해놨습니다. 접어서 밑단 다려주고 안단을 접어서 다려줬을 때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십니다. 끝에서 1cm 들어온 지점, 끝에서 3cm 올리면 되겠죠. 총 4cm의 안단을 밑단을 주라고 했으니까 3cm 올라온 지점을 표시하십니다. 그 표시점 바로 밑에 다시 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안단에서의 표시점, 그리고 안단과 밑단이 만나는 꼭지점, 그리고 밑단에서 있는 요 안단과 연결되는 세 지점을 잇는 직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꺾어서 삼각형으로 재봉을 해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안에서 재봉을 해야 되니까 이 선을 표시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이 선도 미리 시침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십니다. 요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요 밑단 지점에서 시작해서 꼭지점 지나고 안단의 재봉 지점, 서로 3개의 포인트를 준 이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미리 시침을 해 놓으면 꺾어서 맞추시기가 더 쉬워지겠죠. 일반적인 면 원단이라든지 뭐 얇은 원단들은 이렇게 했을 때 표시가 잘 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실표뜨기라든지 이런 표시를 내기가 힘든 원단들은 시침으로 해서 그 선을 표시해 주시면 훨씬 편리하십니다. 카라 부착 차트 지점 시침 바느질입니다. 원래는 이제 잘 표시가 안 나는 색으로 하시는 게 좋지만 저는 그러면 너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보시기 색상이 구분되는 선으로 시침하겠습니다. 중간을 잘라 놓겠습니다. 이 잘라 놓는 지점은 끝까지 가지 않고 요 카라 부착 지점 여기를 지나는 정도로 잘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앞 안단과 밑단 세 지점만 연결해 주십니다. 시작점, 지나가는 꼭지점, 그 다음에 밑단의 끝점, 요 세 지점만 연결하셔서 꼭지점 이렇게 딱 놓고 접어주시면 연결이 자연스럽게 잘 되겠죠. 요거는 이제 시접을 잘라야 풀리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삼각형으로 재봉이 되면서 이쪽과 이쪽의 시접은 서로 살아 있습니다. 요거는 안감과 연결합니다. 가르시고 뾰족하게 잘라서 꺼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시접 살아 있고 이쪽도 시접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 밑단에 다트 서로 꺾어서 직선으로 그냥 내려오십시오. 밑단 부분은 직선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트를 완성할 때 손으로 넣어서 원단을 싹 훑어 주셔야 됩니다. 다트는 되돌아받기로 끝내시면 됩니다. 싹 훑어 줘야 이렇게 예쁘게 들어갑니다.
자, 밑단 부분에 되셨으면 이렇게 나중에 올려야 되죠. 요 모서리 부분을 예쁘게 잘 올리려면 꺾어서 가위밥을 V컷을 주십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넘겨주시면 깔끔하게 넘어갑니다. 꺾어서 V.